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거래일에 3대 지수는 모두 1% 이상 상승하며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역시나 고용지표의 발표였습니다. 장 시작 전 발표된 고용지표로 인해 선물 시장에서부터 급격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요. 그 흐름은 본장으로 들어와서도 이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수가 위아래로 수차례 흔들리며 격렬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단기간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시장을 좋게 보고 매수하는 세력과 시장을 나쁘게 보고 매도하는 세력이 충돌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 서로 밀었다 밀렸다 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줄다리기는 결국에 매수 세력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거래는 상승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번 주 전체로 보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FOMC의 영향을 받아서 3대 지수가 모두 지난 몇 주간의 강세 흐름을 종료했습니다. 다우는 1.4% 하락하며 4주 연속 상승을 마감했고 S&P는 3.3% 하락, 나스닥은 무려 5.6% 하락했습니다. 오늘 고용지표가 이렇게 시장에 혼동을 준 이유는 결과값이 조금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비농업 일자리는 예상치 20만 개를 훨씬 상회하는 26만 1000개가 증가했는데 이건 최근 시장이 매우 싫어하는 모습이죠. 강한 고용은 강한 물가를 나타내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실업률은 지난달보다 더 높고 예상치였던 3.6%보다도 살짝 높은 3.7%가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오른 것은 좋은 거죠. 이건 고용의 약세를 반영하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비록 실업률이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긴 했지만 어쨌든 일자리가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올랐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뉴스에서는 분명 실업률이 3.7%로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보다 0.1% 높은 실업률이 나왔다고 해서 정말로 이렇게 주가가 확 오를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어떤 뉴스에서는 고용이 강한 것이 기업들의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좋게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언론도 있는데 이 얘기를 믿으시나요? 저는 두 얘기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지난 9월에 일자리 증가가 26만 3천 건에서 실제로는 31만 5천 건이 되었다고 수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달은 본의 아니게 수치가 급감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로 확연하게 고용의 증가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명목 기대치와 실질 기대치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할 때 분명 실적이 시장 예측치를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왜 생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명목 기대치와 실질 기대치의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집계한 표면상의 기대치가 1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1.1이나 1.2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측치라고 하는 수치를 만족시켜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지표나 물가지수 같은 경제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 집계로 작성된 표면상의 기대치인 명목 기대치는 존재하지만 실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이 수치와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명목 기대치는 20만 개 증가했지만 투자자들은 이 숫자를 믿지 않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더 높게 나오리란 것을 미리 알고 가격에 선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수치가 발표되고 나니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 거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의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명목 기대치가 아닌 실질 기대치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마지막 패를 까봐야 그때 가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측은 무의미한 것이고 예측으로 거래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조차 시장에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 예측하지 않으며 선거일 전날에도 사고 선거일 다음날에도 사고 결과와 상관없이 산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FOMC 전날에도 사고 다음날에도 사고 고용지표 발표 전날에도 사고 다음날에도 사고 CPI 발표 전날에도 사고 다음날에도 사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날도 사고 다음날도 사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벤트가 있는 전날과 다음날만 사라는 말로 이해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말의 핵심은 예측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돈 생기면 좋은 자산으로 전환하는 돈생강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팝콘각도 많았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 나스닥은 무려 만스닥 하방 돌파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고용지표가 시장의 실제 예상과 부합하며 이번 주에는 만스닥을 재시험하지 않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10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기 때문이죠. 소비자 물가는 FOMC 뺨칠 정도로 시장에 주는 파급력이 큰 이벤트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CPI의 여하에 따라 만스닥이 깨지느냐 아니면 오히려 만스닥을 바닥 삼아서 진정한 반등이 시작되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예측치는 전년 대비 8% 상승입니다. 그리고 물가 역시도 고용지표와 마찬가지로 명목 기대치에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시장은 더 낮은 물가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앞자리가 8이 아니라 7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시장이 현재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그래서 연준이 더 이상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미국 외에서의 한 가지 큰 변수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금요일 중국 증시가 3%대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로 코비드 정책의 완화 예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여러 국가의 정상들이 중국을 활발히 방문하며 무언가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중국 정부가 제로 코비드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저도 수년 전까지 직업상 중국을 자주 방문했었는데요. 중국의 소문은 생각보다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정보가 정말 다 술술 샜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상으로는 정말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소문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제로 코비드 완화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면은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는 공급망 악화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공급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제조업이 활성화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곧 생산자 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소비자 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나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가의 상승인데요. 어제도 중국이 조만간 제로 코비드 완화로 원유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란 소문에 바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5%가 넘게 올라 90달러대로 진입했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휘발유 가격 등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물가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제로 코비드 완화가 최종 물가에는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중국이 제로 코비드를 완화했을 때 공급망 악화 기조가 해소되면서 전 세계 경제와 물가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더 클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시장의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역시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고요. 분명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한 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역시나 CPI 발표가 한 주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말은 푹 쉬시면서 편안하게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